안녕하세요, S입니다. 안녕하세요, 앤입니다. 요즘 핫한 모태솔로 프로그램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혹시라도 그걸 보고 나서 모태솔로와의 연애를 좀 생각해 본다든지, 음. 아니면 이미 뭔가 짝사랑하고 있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번 주제를 정리해 봤습니다. 목소리를 짝사랑하는 사람한테 하고 싶은 말인 거네요. 네, 맞아요. S님 또 이런 거 전문이시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 한번, 정확히는 네. S님은 이제 반대편의 전문가고, 그러니까 저는 모쏠과의 연애 나쁘지 않을지도 라는 음, 마인드이기 때문에 재밌게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느 때처럼 세 가지를 준비해 왔어요. 첫 번째는 이제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하한선이 아주 낮다라는 거고, 두 네. 번째는 그 상대방의 이상이 높을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다뤄볼 예정이고요. 음, 그리고 마지막은 모쏠과의 연애를 꿈꿀 때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은 제일 중요한 거를 정리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하한선이 아주 낮다. 굉장히 모호한 말이죠. 어떤 거에 하한선이 낮을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일단 1차적으로 여러분들도 그 프로그램 보셨거나 아니면 주변에 친구들 보면 느끼겠지만, 모태솔로일수록 방어 기제가 센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이게 저는, 뭐, 17살의 모태솔로. 네, 이런 경우에는 아닐 수도 있다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20 중후반의 모태솔로라면은 네, 보통 높은 경우로 연애를 안 한 이유가 방어 기제 네. 때문인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게 본인이 상처받기 싫어서 시도를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음, 뭔가 반대로 상처받기 싫은 마음에 상대방들을 좀 이렇게 깎아내리는 경우들도 꽤 있잖아요, 그쵸, 사실. 그쵸.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경우 전부 다 유하게 대처하기 힘든 사회성이 좀 낮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과의 연인 관계를 오래 지속할수록 좀 상처받을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이렇게 딱 한 발씩 좀 양보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뭔가 나는 한 발짝 갔는데 상대방은 이제 난 못 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결국 맞아요. 계속 내가 두 발짝 가야 되는 건데 네네. 저는 이게 뭔가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좀 힘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걸 음. 미리 알고 시작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감정에 대해서 다룰 때 상대방이 그런 거에 너무 서툰 나머지 도망을 간다든지 음. 아니면 서툰 나머지 연인 관계에서 굳이 하지 않을 것 같은 말들을 한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그러니까 아래까지 갈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런 거라 생각해요. 신입사원이 실수를 하는 게 되게 네. 당연하다 그러잖아요. 그쵸. 신입 연애도 실수를 하는 게 당연한데 네. 그걸 감당하는 대상이 온전히 나인 거야. 맞아요. 왜냐면 맞아요. 실수를 나한테 하잖아요. 그래서 그쵸. 사실 저는 처음 연애할 때 실수를 하는 건 되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든. 근데 그거를 내가 다 받아줄 수 있을지 없을지를 어쨌든 생각을 해보고 연애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쵸. 둘 다 서투르면 사실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음. 감정적인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좀 더 진지해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 하한선이 아주 낮다라는 말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데이트 코스 같은 것도 사실 뭔가 기준치가 많이 해봐야 알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연애에 대한 감각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데이트 코스인데 친구랑 갈 것만 같은 곳들을 자꾸 데리고 간다든지 그런 것도 좀 감내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처음 단추가 생각보다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음. 나이를 많이 먹어갈수록 더 어려운 것 같고 고착화돼서 맞아요. 안 해본 거니까 더 어렵죠. 너무 1페이지에서 오래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3번은 좀 빠르게 네. 넘어가자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도망가는 경우 이런 음. 느낌이라면 세 번째로 오히려 반대로 너무 깊숙하게 의존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안 만났다 보니까 확 네, 몰입되는 거죠. 맞아요. 약간 방어기제 박살 이런 느낌? 너무 막살. 조금은 있어야 네,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로는 상대방의 이상이 높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첫 연애할 때 제가 이랬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런 제 모습이 너무 좀 네, 별로였어서 네. 더 제가 모태솔로를 이렇게 만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 같기도 하죠, 사실. 약간 뭐라 해야지? 유니콘 네. 같은 남자를 바랬어요. 그쵸.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상대방이 존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친구에 대한 이미지를 저 혼자 막 소설처럼 써가지고 그런 사람일 거라고 단정지어 생각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한 발자국이라도 딱 엇나가는 순간,
내가 맞아요. 바랬던 건 이게 아닌데? 이 사람은 누구지? 막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죠. 맞아요. 이 예외 모습을 받아주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생각보다. 맞아요. 사랑의 폭이 너무 좁다 해야 되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이 되게 갑자기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아, 맞아, 맞아. 하루아침에 막. 네. 실제로 그 프로그램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런 맞죠? 것처럼 뭔가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틀 안에 가둬지지 않는 걸 보는 순간 갑자기 엥?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네? 라는 게 확 느껴지면서 뭔가 그 콩깍지에서 벗어나는 그 정도가 되게 센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는 서로 수용을 하고 존중을 해야 되는데, 네. 저는 그 존중이 진짜 어려웠던 것 같은 게, 아니, 드라마에서는 우리가 보통 약간 재벌, 초능력자, 이런 남자를 보다가, 이 그쵸? 한량의 인간을 보니까 항상 네. 너무 어느 순간부터는 기대 이하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고, 어, 저는 이게 맞아요. 결국 남자 많이 만나본 사람들은 다 남자는 다 똑같다, 여자는 다 똑같다라고 하잖아요. 네. 이 진리를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아, 똑같다 이런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흠이 있고 누구에게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맞아요. 그걸 아직 깨닫지 못한 상대를 만나야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 그쵸. 그래서 아까 엘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드라마나 뭐 그런 컨텐츠들을 통해서 연애를 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애 우여곡절이 현실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이런 뭔가 진짜 자잘한 싸움들 있잖아요. 막 저녁 메뉴 싸우고 사실 그런 게 드라마에 나오진 않잖아요. 안 나오죠. 네, 그래서 이런 연애 과정 자체에 대한 이해가 사실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약간 싸우면 헤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쵸. 그리고 뭐 손잡는 과정 이런 것도 사실 나오지 않는 것 같고. 그쵸. 네, 친절하지 않죠, 생각보다. 그쵸. 뭔가 그런 디테일들이 좀 많이 떨어진다. 사실 다 같습니다. 경험으로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뭔가 배려나 그런 것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모쏠을 짝사랑하고 있다든지 뭐 그런 상황을 가정해서 저희 얘기를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꿀팁 같은 걸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음. 주변이나 제가 모쏠을 좋아했던 경험들을 떠올려 봤을 때 나이를 지금 꽤 먹었다는 가정하에요, 이건. 그쵸, 그쵸. 상대방을 좋아한다는 거는 그 사람한테서 어쨌든 장점을 찾았다는 뜻이잖아요. 음. 장점이나 매력 같은 것들. 근데 그 매력 있는 사람이 이 연애 시장에서 한 번도 팔린 적이 없는 사람이야. 아, 그 이유가 뭘까? 이게 진짜 이상한 거죠, 사실. 네,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그 사람이 못소린 이유가 뭔지. 맞아요. 왜냐면 사실 예를 들어서 차은우가 있다 생각해봐요. 네,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달려들었을 텐데 맞아요. 못 소리고 싶어도 못 소릴 수가 없거든요. 그쵸. 그냥 뭐 그 사람의 상황, 모든 것들이 이유가 될 수 있거든요. 그쵸, 그쵸. 진짜 작은 것도 사실 이유가 못 만나는 이유는 정말 많잖아요, 다양하고. 맞아요. 뭐 성격이 될 수도 있고,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성격 안에는 사실 성향?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순이 이런 거 충분히 있을 수 있죠. 네, 맞아요. 그리고 막 개인주의? 이런 걸 수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보통 제 주변에 모쏠을 좋아했던 분들의 이력을 생각해보면 대부분 잘생겼었던 것 같아요. 아, 맞죠. 잘생긴 모쏠을 좋아하기 나름이죠. 맞아요. 이게 뭔가 모쏠 너무 잘생겼다, 차은우처럼 생겼다 이런 게 아니라 약간 훈훈하다? 아, 뭐 저 정도면 괜찮다? 이런 사람들? 그리고 뭔가 보여지는 이미지가 되게 막 멋있는 선배 이런 이미지인 사람들인데 왠지 모르겠는데 모쏠이야. 그쵸. 이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가면 또 다 연애를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남자분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잘 안 됐던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들이 모쏠인 데에는. 근데 그 모쏠과 나의 뭔가 일상에서의 가치 그런 것들을 잘 조합해 봤을 때 이제 방어 기제를 받아줄 수 있는 여자이거나 아니면 이 방어 기제를 박살낼 수 있는 여자여야 됐던 거죠. 그쵸. 사실 둘 중에 한 개만 가능해도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 잘 측정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확실히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본 모쏠 중에서도 진짜 훈훈하고 되게 괜찮은데 답장을 안 해요. 아, 그쵸.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연애를 하기 전에도 그 얘기를 먼저 한대요. 자기는 연락하는 걸 잘 안 한다. 근데 그게 되게 심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오래 모쏠이었는데 똑같이 연락을 안 하는 여자를 만나서 잘 사귀더라고요. 결국에는. 맞아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근데 사실 모쏠도 장점은 있다는 거. 그럼요. 또 모쏠 파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내가 받아줄 수 있는지만 잘 생각해서 네. 상대방과 잘 비교해서 만나보면 또 좋은 점이 있을 수 있어요. 뭔가 모든 게 처음이고 약간 그런 거? 그쵸. 내가 다 처음이라는 설레임. 위험하다고 얘기는 했지만 다들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요. 뭐 전략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잘 만나보도록 합시다. 네.